사암침법 기초틀 잡기, 사암침 아카데미라는 콘텐츠로는 사암침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쳐 줄 것인가, 그리고 사암침법 기초틀 잡기는 사암침 왕초보님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사암침을 습득해서 나와 내 가족의 건강 주추의가 될 수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지식, 사암침법 기초 틀잡기. 사암침법 기초 틀잡기, 이번 시간은 수솜군화 심화경 그리고 족태양 안수 방광수경 편인데요. 그런데 선생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아주 간절한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1월 12일 도착한 메일인데요. 선생님 임상 문의 드립니다 하면서 좀 긴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이 보내온 내용을 쭉 읽다가 이 내용을 보고서는 제가 그만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니, 이분한테는 내가 어떠한 적절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겠구나. 왜냐하면 브라브라브라브라 당신의 증상을 쭉 말씀하시면서, 참고로 제4주에 목이 2개, 화가 2개, 토가 1개, 금이 6개, 수가 2개, 괄호 열고 제로, 금이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분이 편찮으신 게 그 여러 복잡한 증상을 가지고 계신 게 태어날 때부터 운명으로 정해진 것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탑글을 어떻게 드릴까 고민하다가 이런 분들에게도 적절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법륜 스님은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스님 말씀 인용한다고 딴지 걸기 없기, 안 된다고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안 되는 게 2-3번쯤 되면 나는 안 되도록 되어 있나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3가지 부류가 있어요. 서양에서는 인생이란 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 누구의 뜻이다? 서양에서는 하나님이 되고 안 되고 다 정한다. 인도 같은 데서는 되고 안 되고가 다 전생에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중국에 오면 사람이 태어난 생년월일에 의해서 그 운명이 정해진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주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면 여러분들 아이고 내 팔자야 했다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했다가, 하나님도 무슨 맛이지 했다가, 이런 소리를 할 때는 뜻대로 잘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말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생각과 믿음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면 그런 것 같고, 안 믿으면 아닌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각자 좋은 대로 놔놓으면 돼요. 기분 내키면 가서 돈 주고 이름 고치고 사주 보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런 게 다 심리적인 치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대중들이 있어요. 우리 법륜 스님도 있어요. 완전히 절망했다가 이름을 딱 보고 이름 때문에 이렇다 하니까 이름을 딱 고치고 기분이 확 돌아오잖아요. 아, 이름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서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걸 진위로 따져서 너무 빠지면 어때요? 혹세무민하는 일이 생긴다. 석가모니는 전생을 가르치시지 않았다. 이 세상에 3가지 어리석음이 있다. 하나가 사주팔자 타령, 하나가 전생 타령, 하나가 하느님 타령. 법륜 스님 원래
불가의 초기 불가의 가르침은 석가모니는 전생을 가르치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분이 사주팔자 이런 거 따졌을 리도 만무하고.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당신이 믿고 계실 뿐 그분의 운명이 그러한 중병을 앓게 된 그러한 그 숙명적인 인이 바뀌어서 태어난 분은 아니구나.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어떠한 도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법륜 스님께 도움을 청하고 나니까 확 풀려. 그래서 이분의 보내온 사연 같이 살펴봅니다. 먼저 강조드리는 말씀. 맥도 모르고 침통 흔든다. 말똥도 모르고 마이 노릇한다. 삼심 아카데미나 삼심 기초 틀잡기 모두 사실 대주제가 이거예요. 맥도 모르고 침통 흔든다. 말똥도 모르고 마이 노릇한다. 즉 의학적 견지에서 병증을 보자. 그리고 정확하게 진단하자. 정확하게 판단해서 적절한 도움을 주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평소에 유튜브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이고 59세 남자입니다. 간단하게 제 병력을 말씀드린다면 간단하지가 않아요. 1993년 정류정맥 비뇨기 수술, 1993년에 정류정맥 비뇨기 수술을 받았다. 자, 여러분, 이러한 병들은 무슨 병인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그 병을 호소하는 분에게 도움을 주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즉 환자가 어떠한 증상을 호소할 때는 적어도 환자는 내 병이 무슨 병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힐러가 환자가 호소하는 병의 그 증상의 원인, 또 환자가 호소하는 병증이 어떤 병증인지도 모르고 이러면 침 한 방이면 돼 하면 되겠습니까? 1993년 정류정맥 비뇨기 수술을 받았대요. 그리고 2000년 만성 소화불량으로 식도염 치료를 받았대요. 그런데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라는 내용은 없고, 다른 건 다 병원이 나오는데 여기는 땡땡땡 자석요법. 구체적으로 어떤 이름을 적시했는데 뺐습니다. 블라인드 처리하고 자석요법이라는 것으로 식도염 치료를 했는데 그 후로도 소화계통은 안 좋았음. 2005년 우측 턱관절 림프종 제거 수술, 여기 서울대병원에서 2016년 직장암 3기 판정, 방사능 치료 후 일시 호전되었다. 일시라는 말은 없지만 밑에 보니까 일시죠. 왜냐하면 2018년 직장암 수술 건대병원에서, 그리고 영구장루라는 병을 얻게 됐대요. 그리고 2019년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항암 치료 부작용을 또 아주 길게 열거하셨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 병증 분석해 봅시다. 먼저 정류정맥 비뇨기 수술이란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정계정맥류라는 거예요. 하지정맥류 있잖아요. 정계정맥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음경과 음낭 이쪽에 비뇨기계에 정맥이 있는데 이건 노말 정맥이에요. 노말 정상정맥.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정맥류가 생긴 거예요. 정맥류, 류는 고드름 류자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덩어리 류. 고드름처럼 이렇게 맺힌 거예요. 이걸 수술했다 이 얘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단서가 돼요. 이분의 병증을 분석하는데, 그리고 어떤 도움을 드리면 좋겠는가, 이것을 가늠하는 데 좋은 단서가 돼요. 그리고 이분이 현재도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땡땡땡 자석요법으로 식도염을 치료했대요. 여러분, 법륜 스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그 비과학적인 현상을 너무 맹신하면 혹세무민에 휩쓸릴 수 있다. 혹세무민. 그리고 앞서서 이분이 내 사주는 이러저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땡땡땡 자석요법 하는 데서는 사주팔자를 따져서 자석을 여기저기 붙여줍니다. 지금도 그러는지 몰라도 하여간 처음엔 그랬어요. 처음엔. 지금도 그러나?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그러면 식도염이란 무엇인가? 초간단 요약. 식도염이란 식도 자체에 생긴 염증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정식 명칭이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줄여서 GERD
식도염이라고 합니다. 위, 식도 역류성으로 인한 염증, 역류성 식도염, 위와 식도와 한 덩어리로 보시면 돼요. 한 몸체로 보셔요. 그런데 식도에 염증이 생긴 원인은 위산이 역류해서 생긴 거예요. 즉 위벽에 안감은 우리가 먹은 모든 음식을 아주 잘게 부셔요. 그런데 그 부수기 위해서는 위산이 또 삭혀줘야 돼요. 위산은 어느 정도 위력이냐면 우리가 고기, 삼겹살 또는 쇠고기 등등 생선이든 이런 것을 단백질을 섭취하면 그걸 녹입니다. 녹일 정도의 강한 산성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위벽은 상하지 않죠. 그런데 식도는 달라요. 식도 안감은 위산이 역류하면 heartburn이라고 하는 속쓰림 현상이 나타나요. 즉 여기 가슴, heartburn 하면 가슴에 불이 났다는 얘기잖아요. 가슴에 불이 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식도 안감이 위산에 상해서 화끈화끈 속쓰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heartburn. 원인이 어디 있어요? 위. 그러니까 식도염 할 때 원인은 위에 있구나. 이걸 모르면 그걸 모르고 땡땡땡 자석이든지 땡자석이든지 땡침법이든지 땡뜸법으로 못 고칩니다. 아니 과학적인 사고, 의학적인 사고를 못하면 못 고쳐요. 그래서 아직까지 소화기 계통은 안 좋다. 왜? 완치가 안 된 거니까. 비과학적으로 치료 받았으니까. 그러면 림프종은 그렇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2005년 우측 턱관절 림프종 제거 수술, 서울대병원에서. 림프종? 그렇죠. 호지킨 림포마 또는 난호지킨 림포마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암 림프암, 사암 림프종. 호지킨이 삼두인보다 150년 늦게 림프암을 발견하죠. 삼두인은 호지킨보다 150년 앞서서 림프암의 원인과 치료법을 요결에 기록해 놓으셨죠. 그래서 오늘날 림프암은 호지킨이라는 이름 대신 사암도인 혹은 줄여서 사암 림프암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어쨌든 우측 턱관절 림프종 제거 수술 서울대병원에서 여기 호지킨 림프종이라고 알려진 사암 림프암. 그런데 이분이 2016년에 직장암 3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 등등으로 어느 정도 증상이 호전됐어요. 그런데 2년 후 직장암 수술을 했어요. 건대병원에서. 그리고 영구장루라는 병을 얻었습니다. 여기 직장암 3기를 살펴봅시다.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스테이지 4. 여러분, 암은 4기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3기라고 하면 본래 있던 장소의 암이 근처에 림프절로 확산된 걸 3기라고 해요. 4기는 다른 장기로 이사간 거예요. 아니, 분가시킨 것. 그런데 영구장루라는 것은 직장을 잘라냈어요. 암 때문에. 그래서 항문이 손상됐어요. 그래서 인공항문을 집어넣은 거지. 시료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항암치료 부작용인지 이러한 증상들을 지금 현재 앓고 있습니다. 라고 길게 써주셨는데 항암제 부작용은요. 전신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좌측 견비통, 좌측 족근통, 좌엄지발톱 무좀, 수술 전부터 이것은 존재했다. 좌측 다리가 틀어져 있다는 얘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음. 양 발바닥 전체가 동상 걸린 것 같은 무감각증이 있고요. 양팔 엘보 비슷한 약한 통증이 있고요. 가장 걱정인 대변이 토끼변처럼 나오거나 조금씩만 자주 나옵니다. 이걸 토변이라 그래요. 푸른 변이 자주 나옴. 통변이 잘 안 되는 날은 두통에 시달리고요. 손발이 저릴 때도 있고 온몸이 찌릿함이 며칠 전부터 있었음. 이상 종합병원 수준인 현재의 제 몸 상태입니다. 보십시다.
좌측 견비통, 좌측 족근통은 왜 생겼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거 림프절이 부어서 생긴 거예요. 이분이 원래 림프암을 앓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분은 여기저기 또 내부 장기 등등의 림프절이 부어 있는 곳이 많을 거예요. 림프절이 부어 있으면 그 부근의 신경을 누르니까 마치 좌골신경통이 천골 또는 척추 4번, 5번 그쪽에 추간판이 삐져나와서 신경 눌러서 하지로 통증이 전해지는 것처럼 이분의 좌측 견비통, 좌측 족근통, 엘보우 통증 등등은요. 그리고 통변이 잘 안 되는 날은 두통에 시달린다. 이러한 내용들로 볼 때 이분은 림프절 여기저기가 부어 있을 거예요. 어느 분이 나 알겠어. 나라면 여기 메일 주신 분한테 이런 요법을 추천할 거야. 그러시죠? 네, 벌써 답이 나오네. 유능하신 분들은, 예리하신 분들은 벌써 답이 나왔어. 그런데요, 이분이 또 직장암을 앓았었잖아요. 직장암의 3기라는 것은 그렇죠. 원래 있던 암이 근처의 림프절로 이사 간 거예요. 아니, 분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했어도 림프절로 이사 가는 그 과정 또는 림프절이 붓는 것, 염증이 생기는 것, 이 원인까지 싹 다 제거한 건 아니에요.